여러분들 사실 영어 공부에서 어휘는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영어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선생님도 아직 어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내가 영어를 그만두지 않는 한은 어휘 공부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만의 이 외우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 단어를 공부할 때 헤매고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노트에다가 여러 번 막 100번, 200번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어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제시를 하고서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습자마다 또 강한 부분이 다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건 바로 다양한 감각의 활용입니다. 특히나 이 시각과 청각, 그리고 우리 발음 같은 걸 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건데 이 시각이라고 하는 건 이 이미지화라고 해서 이 시각적인 이 학습 능력이 또 특별히 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좀 보고 손으로 쓰면서 어휘를 익히는 건데 이때 이제 눈으로 본다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tree라는 단어를 공부를 할 거야. 그럼 나무잖아? 물론 이렇게 단어를 공부할 때 진짜 뭐 나무를 그리면서 막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죠. 단어를 많이 공부를 암기를 해야 될 때는 이 tree라는 단어 자체만 보고서 이 단어를 나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관을 짓는 건데 가령 이 t라는 글자가 뭔가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 tree라는 단어는 이 단어 스펠링 자체가 나무의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 방법이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좋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로 단어를 암기하는 게 가장 잘 맞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이라는 건 뭐니? 특히나 이 정확한 발음을 하면서 영어 단어를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단어를 공부할 때 그냥 스펠링을 보고서 스펠링대로 내가 마음대로 지어내서 외우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령 수요일이죠. 발음하면 얘는 Wednesday입니다. 사실 중간에 있는 D가 묵음이죠. 근데 일단 모르겠고 나는 웨드니스데이로 외우는 거야. 그래야지 더 빨리 외워지고 그래야 스펠링을 틀리지 않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렇게 좀 발음을 잘못 외우게 되면 나중에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게 이제 습관으로 고착화가 돼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듣기랑도 연관이 돼요. 내가 아는 만큼 귀로 들리게 되어 있는데 얘를 웨드니스데이로 알고 있으면 들리겠니 얘들아? 그쵸? 그래서 처음에 단어를 외울 때 웬만하면 정확한 발음으로 내가 한번 말을 뱉어보면서 외우는 게 좋죠. 그 순간 내 귀로 들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또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원을 활용하는 건데 영어는 이제 접두어, 접미어 이런 어근들이 있죠. 뭐 접두어라는 건 이렇게 단어 앞에 붙는 걸 말하는 거고 접미어는 뒤에 붙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input 할 때 in이라고 하는 게 기본 뜻이 안으로, 안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exit 할 때 이 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여기에 이제 바깥, 외부, 밖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 의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education 할 때 이 TION으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 션으로 끝나는 게 보통 우리 품사가 명사가 되지. 마찬가지로 kindness 할 때 NESS를 붙여주게 되면 이것도 단어의 품사는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잘 알고 있으면 단어를 암기하는 데 훨씬 더 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단어책을 하나 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어장을 구입해서 공부를 할 것을 조금 권장을 하는 그런 바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spect라고 하는 단어, 이 spec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뭐뭐를 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이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expect라고 하게 되면 이 이라고 하는 게 바깥이란 뜻이 있었잖아. 맞죠? 그럼 뭐야 이거는? 바깥을 보고 있는 거야. 왜? 너무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expect가 기대하다 또는 예상하다 라는 뜻이죠. 뭔가 바깥을 목을 빼고 보고 있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우리 inspect 같은 경우는 이건 안에라는 뜻이라며 그럼 이건 뭐야? 안을 막 뒤져보는 거예요. 가방을 막 뒤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자세하게 조사하다. 그쵸? 우리가 공항에서 우리를 짐 같은 거 조사할 때도 그래서 inspect는 조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안을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prospect 할 때는 이 pro라고 하는 거는 앞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을 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치? 그리고 aspect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건 얘들아 앞에 붙어서 어디를 향해서 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다라는 건 뭐 방향이라든지 양상, 측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어떤 양상을 띠느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방향, 양상, 측면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원을 하나 잘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단어를 외울 때 되게 반갑고 또 그 단어를 외우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쵸? 그래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단어를 좀 잘 외우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통적으로 막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단어를 유독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너는 어떻게 단어를 외우니? 라고 많이 물어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적 복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내가 단기간에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특히나 누적 복습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알죠? 무슨 말인지? 말 그대로 내가 1페이지 외웠으면 다음번에 2페이지를 외울 때는 2페이지만 또 따로 보는 게 아니라 1페이지를 보고 나서 2페이지를 또 공부하는 거죠. 3페이지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1페이지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3페이지를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손에 맞는 조그만 단어장은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휘 공부는 생활화, 습관화를 시켜서 자투리 시간, 이왕이면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알고 있죠? 난 오늘 2시간 동안 단어를 공부할 거야 하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단어장을 가지고 계속 누적 복습을 하면서 단어들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셀프 테스트를 해봐야 내가 진짜 이 단어를 외웠는지가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누적 복습법을 활용해서 1페이지 보고 2페이지 그 다음에 또 3페이지 볼 때 또 1, 2, 3페이지를 한꺼번에 보는 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1페이지는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옵니다. 왜? 너무 많이 봐서 그 단어가 이제 완벽히 내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적 복습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단어는요, 자꾸 만나야 여러분께 되는 거야. 우리 친구도 처음 만난 친구 진짜 어색하죠. 이름도 잘 모르겠고 얼굴도 가물가물해. 근데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이러다 보면 그 친구의 얼굴도 이름도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친구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듯이 단어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마주쳐야 내게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